안녕하세요. 요새 뭐해요? 2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우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랍상입니다. 2화 녹음을 우리가 하는데 이번 2화는 한 번에 성공하려 했지만 결국 두 번째 녹음이네요. 세 번째는 안 하고 이번에 딱 오케이 나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번에는 둘 다 오케이가 나기를 바랍니다. 그 저번에 편집본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듣기도 좀 어색했고 발음도 어색하고 아무튼 웃겼습니다. 손발이 드는 그런 느낌? 어쨌든 좀 차차 나아지면 좋겠네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편집하면서 계속 들어봤는데 제가 영국 시간으로 자정 정도에 녹음을 했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도 잠기고 지금도 좀 잠겨 있지만 그리고 또 졸려서 발음도 새고 다시 듣는데 편집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원격으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욱형님 얘기하시고 그 사이에 지연 시간이 좀 있는데 그게 참 편집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다 재밌자고 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또 재밌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대본을 써서 그걸 사용하고는 있지만 참 이게 자연스럽게 있는 것 또한 어렵더라고요. 아나운서도 아니고 하니까 근데 또 대본이 없으면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 주절주절 이상한 소리나 하게 되는 것 같고 어쨌든 매화 조금씩 나아지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도 저희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얘기해 보시죠. 그럴까요? 저번에는 저부터 했으니까 이번에는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국은 요새 수능으로 아주 핫합니다. 랍상님은 혹시 킬러 문항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킬러 문항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은 용어인데, 이 업계에서는 통용되는 단어인가 보더라고요. 수능에서 변별력이 생기는 정답률 10% 미만의 그런 문제를 일컫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수능 세대에겐 수학 30번 같은 그런 문제인 거죠. 수학 30번이라고 하니까 딱 와닿는데 근데 왜 그 킬러 문항이 핫하죠? 대통령이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소위 킬러 문항에 대해서 크게 호통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항이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원인이고 이런 문항을 자신이 이제 없애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러한 지시를 교육부나 출제기관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낸 거죠. 올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장에선 그야말로 대혼돈의 상황인 거죠. 아니 킬러 문항이 변별력이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문제인데 그걸 없애면 수능이 올해는 엄청 쉬워지기만 하는 건가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결국 교육평가원장이 교체되고 평가원의 대학 입시 담당 국장도 경질됐다고 합니다. 킬러 문항의 정의도 애매한데 교육부에서는 부랴부랴 킬러 문항의 예시를 내고 있는데 그것도 참 애매합니다. 아까 정답률 10% 미만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은 정답률이 30%가 넘는다고도 해요. 이게 만약에 객관식의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찍어도 사실 20%는 나오거든요. 오지선다니까. 그쵸. 어, 아까 그리고 교과서에 배운 내용으로만 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수능이 안 그런 적이 있었나요? 언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내에서만 낸다고 보면 예전에 본고사 시절처럼 그냥 지문 딱 주고 거기에 빈칸 빵빵 뚫어놓고 그냥 암기로 그냥 무작정 외워서 빈칸을 채우는 그런 문제로 바뀔 거고 교과서 외에서 이제 지문을 낼 수밖에 없는데 다만 문제는 수능을 불과 5개월도 채 안 남긴 이 시점에서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지금 아주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러게요. 한국에선 수능이 작은 시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 개인한테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인데 진짜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 전부 좀 아, 대혼돈이겠네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대혼돈입니다.
대통령이 너무 급진적으로 의견을 내다 보니까 현장에선 지금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아마 작년이었죠. 45세 아동에 대한 초등학교 입학 하는 것을 나라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도 엄청 시끄러웠었죠.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몇몇 언론들은 이 사태를 전환하기 위해서 M1 일타 강사나 사교육 업체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입니다. 일타 강사의 고액 연봉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고 있고 또 근데 사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본인의 능력에 따라 고액 연봉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액 연봉을 받는 게 왜 문제인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뭐 그 사람이 고액 연봉을 받는다고 해서 그 스타 강사의 인강을 듣는 게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이 인강이라는 거는 박리담의 형태로 동네 보습 학원보다도 싸게 이렇게 접할 수 있죠. 하여튼 지금 뭐 수강료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현 사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현우진이나 대형 인강학원인 메가스터디 등의 어,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현 사태의 제일 큰 책임을 져야 할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신도 대통령한테 배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두둔을 했습니다. 아니 세무조사는 네, 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다고 하니까 참 그런데 근데 그 대통령께서는 검찰총장 출신이신데 왜 교육 전문가세요? 국민의힘 한 의원은 대통령이 조국 입시 비리 수사를 하면서 교육 전문가가 되셨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설명을 하기도 했고,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럼 번인성 수사를 하면 유은 전문가가 되는 거냐 라면서 비꼬기도 했습니다. 정말 매번 대통령의 입으로부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면서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게요. 아, 네. 저도 수험생을 거친 한 사람으로서 모든 분들께서 상황이 어찌됐든 준비를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영국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알려주시죠. 요새 영국은 영국 자체 뉴스보다도 그 타이타닉호 관광 잠수함 소식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도 혹시 이 사건 들어보셨나요? 네,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결국 입수하자마자 압력으로 빵 터져버렸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뉴스가 나왔군요. 진짜 간단하게 사건을 요약을 하면 그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관광하기 위해서 만든 잠수함이 있는데 그 잠수함이 지난 6월 중순께에 이제 파일럿 포함해서 5명을 태우고 잠수를 하다가 내파해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사건이거든요. 끔찍하네요. 제가 기사로 봤을 때는 미 해군은 이미 사건이 터졌을 때 인지했을 거라는 그런 의견도 있다라는 걸 봤습니다. 다만 이제 미군의 작전 지역이 드러날 테니 함구하고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분석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도 기사에서 미군이 무슨 소리를 탐지했다 그런 얘기를 본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깊은 바다에 배 타고 나가는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마도 그 세월호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세월호 사건이 워낙에 끔찍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서 무슨 일이 됐든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참 끔찍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쉽게 터졌을까요? 지금도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사들을 좀 살펴보면 잠수함의 설계나 구조나 아니면 그 잠수함 자체가 만들어진 방식이 그렇게 깊은 바다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졌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 같더라고요. 타이타닉호가 수심 4천 미터에 가까이에 잠겨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잠수함이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스펙에 못 미치게 잠수함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결국 사고가 났다라는 의견이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부실 설계인 거네요. 비용 절감 같은 그런 거? 그럴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도 조사가 끝나봐야
왜 그런 선택들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 회사의 CEO도 희생자라고 하니까 하늘이 무섭다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끔찍하긴 끔찍한데 그것보다도 저는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영국 뉴스에서 난리를 피우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통 저는 뉴스를 이렇게 토막토막 시간에 짧게 짧게 보는 편인데 이 뉴스는 그렇게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시간별로 무슨 일이 있었다. 그 또 갑자기 구조작전에 캐나다군이 등장하고 미국이랑 프랑스군도 등장하고 좀 시끌벅적하더라고요. 탑승객들이 그 나라 사람들인 거예요? 미군과 프랑스군? 사실 잠수함을 실은 배가 캐나다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고 또 프랑스인이 탄 것도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뉴스 한 줄로 끝낼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극단적인 예를 좀 들어보면 서해에서 5명을 태운 배가 침몰을 했는데 그 기사를 영국에서 난리를 치면서 보도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왜 이렇게 난리일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보게 됐어요. 그러게 좀 지나치게 난리를 좀 치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 네, 그래서 잠수함에 누가 탔는지를 보면 아까 말했던 그 회사 CEO 그리고 영국인 억만장자 또 타이타닉만 30년 넘게 연구해온 프랑스인 그리고 파키스탄인 재벌이랑 그 재벌의 아들 이렇게 5명이 탔대요. 근데 이 잠수함 티켓이 1인당 한화로 3, 4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3, 4억을 내고 잠수함을 타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일반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겁나 비싸네요. 3, 4억이라니. 네, 그렇더라고요. 1인당 3, 4억이라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재력가들이다 보니 전 세계 군이 나서서 찾아주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영국 뉴스도 같이 시끄러운 것 같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걸 죽음의 계급화 논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 일어나기 한 일주일 전쯤 그리스 해역에서 400명 이상 태운 난민선이 있었는데 침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사망을 했는데 저는 이거 뉴스에서 한 번 봤거든요. 따로 찾아보진 않았지만 한 번 봤는데 오바마인가가 그리스 방문해서 이 이야기를 좀 했대요. 5명이 탄 잠수함이 침몰한 건 끔찍한 일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 일이 난민선 침몰보다 더 큰 관심을 받는 게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근황 얘기만 하면 좀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좀 재미있는 무겁습니다. 다른 네, 무거워요. 네, 네, 이거 좀 다른 얘기를 재미있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경님은 오늘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어요? 제 코너군요. 저도 부금 하나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 코너 돈 벌어 떠나자입니다. 지난주엔 그냥 소개였다면 오늘이 정말 첫 시간인데 오늘 떠나볼 곳은 바로 조지아입니다. 납상님은 혹시 조지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미국의 조지아주 있죠. 그쵸? 근데 여기는 동유럽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요새는 그루지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바꿔 부르는 것처럼 조지아 역시 그루지아로 부르는 게 맞습니다. 이 나라는 소련이 90년대에 붕괴될 때 그때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국가입니다. 아니 저는 못 들어본 나라인데 그런 나라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는 회사 입사 교육을 받을 때 외부 강사가 쉬는 시간에 스쳐가듯이 소개한 나라였거든요.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음식이 우리 입맛에 잘 맞고 물가가 싸고 그리고 자연 경관이 이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었고 당시에 수첩에 아주 제가 작게 적어놨었는데 그 후로는 까맣게 잊고 있었죠. 회사야 늘 바쁘지만 전
2018년, 19년 이때가 신규 프로젝트로 신규 프로젝트를 실제로 이제 담당하게 되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든 그런 시기였는데 우연찮게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그 수첩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무슨 영화 스토리 같네요. 뭔가 적어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서랍에서 옛날에 적어놓은 뭔가를 발견했다. 그래서 거기로 그렇죠. 떠났다. 네네. 서사가 있죠. 그러다가 19년 1월에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2월 달에 밀린 휴가를 써야 될 시기가 있어서 어, 갑자기 발견된 그 그루지아의 수도 트빌리시 비행기 표를 끊고 무작정 떠났습니다. 거의 출발하기 한 일주일 전에 비행기 표를 끊은 것 같고 그날 업무를 다 마치고 회사를 나설 때 그 기분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휴가 가기 전에 마지막 출근 날 퇴근하면 진짜로 홀가분하죠. 네, 그냥 자유, 딱 이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수요가 많아져서 직항편으로 생긴 것으로 아는데 당시만 해도 직항편은 없었고 저는 카자흐스탄 항공을 타고 갔었는데 갈 때는 알말티, 올 때는 아스타나라는 곳을 경유했었습니다. 혹시 이 두 곳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 그게 도시 이름인 거죠? 못 들어봤습니다. 알마티는 카자흐스탄의 구수도이고 90년대 중반에 아스타나라는 곳으로 천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운 좋게도 저는 카자흐스탄의 신구 수도를 모두 다 밟아본 것이죠. 제가 갔을 때만 해도 2월이었고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의 위에 위치한 데다 엄청 큰 나라이다 보니까 비행기에서 창문을 통해 내려다보면 하얀 눈밭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이지 온통 하얀색이었습니다. 비행기 위에서 보면 진짜 장관이겠네요, 그건. 네, 장관이었어요. 정말 온통 하얀색. 원래 주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그 눈밭이 만들어진 날씨는 제가 생각도 못했던 거죠. 혹시 랍사님이 경험한 지금까지 경험했던 가장 낮은 온도는 몇 도였습니까? 저는 강원도에서 뭐 영하 14도, 15도? 그쵸?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강원도의 날씨를 경험한. 근데 제가 아스타나에서 경유할 땐 폭설로 인해서 공항에 반나절 정도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공항 밖에 나갔다가 영하 30도의 날씨를 경험해 봤습니다. 영하 30도는 네, 저는 경험은 못 해봤습니다. 와, 정말 춥더라고요. 생수통 안에 물이 수분 내에 얼어버리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근데 뭐 사람들도 잘 다니고 택시도 잘 다니고 인간은 정말 위대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서도 잘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비행기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그 온도에서 공항에서도 새우잠도 잤습니다. 역시나 사람은 어디에서나 다 적응을 할 수 있나 보더라고요. 그쵸? 인간은 정의 동물이니까 잘된 자야죠. 예, 카자흐스탄의 인구 중에서 우리와 같은 몽골계 인종이 제일 많고 또 고려인 동포도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생김새가 정말 비슷했고 우리나라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도 많아서 그런 분들은 한국말도 곧잘 하시더라고요. 편의점에서 계산하는데 저한테 한국말로 말을 걸어서 정말 반가웠고 젓가락이 필요했는데 마침 그분이 대신 말씀해 주셔서 젓가락을 받을 수도 있었죠.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도시인데 거기서 점원분이 한국말을 하셨다고 하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네, 정말 신기했습니다. 당시에 에어 아스타나 항공은 경유하는 항공편에 대해서 왕복 일정 중 하나에 대해서 12시간 이상 어, 경유할 경우에 공항 근처에 호텔을 제공을 했었거든요. 알아봤을 땐 호텔도 꽤 좋은 편이었고 당시 블로그 등에서도 그렇게 호텔을 이용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어, 저는 그 시간이 조금 짧아서 이용을 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도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근데 혹시라도 에어 아스타나 항공을 이용하실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데고 어, 자주 그런 일이 발생하는 데면 진짜 꿀팁이네요. 네, 그렇죠.
아스타나 항공에서 제공하는 맥주는 무려 500짜리였습니다. 500짜리를 줘요? 네, 국적기나 다른 나라 비행기를 타봐도 뭐 기껏해야 330을 주는데 말이죠. 그쵸, 작은 거 주죠. 네,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500짜리라니. 근데 알말티를 제가 경유할 때 거기가 중국과 인접한 지역이라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중국 정부의 관계자 혹은 경찰과 유사한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국적이 어디냐고 여권 좀 보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공항에서 여권 보자고 하면 입국 심사대, 출국 심사대도 아니고 좀 무섭긴 하겠네요, 그거. 그러니까요. 예. 뭐 근데 그런 것도 경험이라면 경험이니까 그냥 보여주고 넘어갔습니다. 인천에서 알마티까지는 대략 한 7시간, 알마티에서 그루지야 수도 트빌리시까지는 거기도 한 7시간 정도 걸렸었네요. 이제 그루지아 도착했으니까 그루지아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 네, 해야죠, 이제. 저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급작스럽게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숙소도 딱 1박만 예약하고 갔거든요. 첫날 쉬면서 여행 계획을 짜려고 했었던 건데, 결국 일주일가량의 여행 기간 동안 그 숙소에서만 머물렀습니다. 아, 그래도 숙소가 괜찮았나 보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무신 거 아니에요? 어, 그쵸. 예, 첫날 있어보니까 숙소가 구도심에 있었는데, 위치도 좋고 근처에 즐길 거리도 많아서 하루하루 연장하다 보니까 결국 일주일을 다 채웠습니다. 작은 호텔이었는데, 한 4, 5일 동안은 그 호텔에 손님이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조식 먹으러 내려갔더니 식당 매니저가 그냥 이거 다 너 거니까 그냥 접시째로 가져가서 먹으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거죠. 저 혼자 있다는 것을. 동네에 고양이들도 많아서 그 고양이도 조금씩 나눠줬습니다. 요거트 같은 것들을. 집사가 되셨네요, 집사. 맞아요. 그 음식은 어땠어요? 아까 그 강사가 입맛에 잘 맞는다고 그랬다고 했는데 음식은 어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지아 음식은 우리 입맛에 정말 잘 맞습니다. 흰칼리라고 하는 우리 만두 같은 음식도 있고 카르초라고 하는 육개장 맛이 나는 그런 스프도 있었거든요.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어, 먹었던 기억입니다. 조지아는 워낙 물가가 저렴해서 스테이크도 되게 싸게 팔았고 맛 좋은 와인도 엄청 저렴했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조지아 여행 얘기는 다음 3화에 이어서 해야겠는데요. 저 시간이 참 카자흐스탄 눈반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조지아 여행 얘기만 해도 한 2, 3회는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긴 아까 일주일 계셨다고 했으니까 너무 짧게 하나에 다 끝내면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할 수 있으니까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얘기, 디테일들 섞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얘기는 다음 3화에 또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랍상님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시죠. 욱형님은 그 테드 보세요, 테드. 테드, 네, 알고 있습니다. 유명하다고 소개됐던 강의들은 몇 개 봤습니다. 저희 저번 대본에는 테드가 곰 아니냐고 물어보는 부분이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네, 테드는 곰이죠. 옛날에 테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곰 나오는 19금 영화, 테드는 19금? 곰?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창피해서 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른다고 했죠. 어쨌든 그래서 저도 정기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가끔 보는데 최근에 본 것들 중에서 몇 개 소개해드리고 싶은 강의들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코너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뭐 뭔가 본 거니까 요새 뭐 봐요? 근데 저번 주에도 영화 본 얘기기는 했네요. 네, 그쵸. 어쨌든 좀 코너 이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으네요. 요즘 뭐 봐요? 네, 좋습니다. 네, 뭐 자리를 잡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테드로 돌아가서 테드 첫 번째 강연은 그 요새 핫한 인공지능 관련된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원제는
Why AI is incredibly smart and shockingly stupid 라는 제목인데 워싱턴대 최예진 교수님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강연자셨습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왜 AI는 엄청 똑똑한데 또 충격적으로 멍청할까? 그렇게 될 것 같네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빨래 건조하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할 얘기를 벌써 다 하셨네요. 어쨌든 저도 이 강연 보기 전에 저는 이 교수님을 몰랐거든요. 근데 2022년에 메가더 천재상을 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NLP AI 전문가라고 합니다. 와, 천재상이란 게 다 있군요. 네, 그게 메가더 재단에서 각 분야에서 이제 뛰어난 분들을 선정해서 메가더 펠로우로 선정하고 뭐 이제 자유롭게 쓰시라고 상금도 드리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기사로 번역할 때 천재상으로 그렇게 번역이 돼서 그래서 천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테드로 좀 돌아가서 제가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 벌써 빨래 얘기는 했지만 다 재미가 없으니까 전체 내용은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목에 아까 소개해드린 제목에 꼭 알맞는 그런 예제를 강연에서 소개를 해주셔서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빨래 얘기를 해보면 챗 GPT 아시죠? 네, 알죠. 아주 요새 모든 IT 회사는 이걸로 아주 핫하죠. 네, 그렇죠. 챗 GPT가 GPT 3.5인가를 사용을 하고 GPT-4라고 유료 사용자들만 쓸 수 있는 더 좋은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들은 몇 쪽의 단어들, 엄청 많은 단어들로 훈련을 시킨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불리거든요. 네, 인간이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사실 그 정도 단어는 평생 못 읽을 테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훨씬 많은 단어를 읽어가면서 훈련을 한 모델들인데 이 모델들한테 햇볕 쨍쨍한 날 셔츠 5장을 말리는데 5시간이 걸린다. 그럼 같은 날 셔츠 30장을 말리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릴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5시간 걸린다고 대답하겠죠? 그쵸. 근데 GPT-4는 셔츠가 30장이니까 30장이라고 대답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30시간. 30시간 그렇죠. 그쵸. 30장이니까 30시간. 음. 네, 이게 그 말씀해주신 빨래 예제였고요. 그 너무 다음에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답을 할 수가 있죠? 네, 또 다른 예시는 뭐가 있었나요? 다른 예시는 또 이것도 사실 비슷한 맥락인데 그 12리터랑 6리터짜리 물통이 있는데 나는 이걸로 6리터 물을 측정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우형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6리터짜리 그냥 한 번 풀면 끝 아닌가요? 그쵸. 그게 보통 사람의 12리터랑 6리터가 뭔지 아는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의 대답이죠. 하지만 GPT-4는 물을 6리터에 뜬 다음에 12리터로 옮기고 또 뜨고 또 옮기고 그 다음에 다시 조심스럽게 어디로 옮기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웃기네요. 뭐 모델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지금 오늘 이걸 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강연 당시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한테 변호사 시험을 보라고 하면 변호사 시험은 통과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최혜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얘네들은 엄청 인텔리전트한데 동시에 아주 어린 아이들도 알 법한 커먼 센스에 대해서는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맹신하고 있는 이 지금의 이 상황도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자세한 내용은 강연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거랑 좀 연관지어서 그 최근에 AI 라벨러들 AI용 훈련 데이터들을 생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저임금 문제도 미국에서 기사로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측면이 됐든 이런 AI들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생성하는 사람들
것들의 임금이 낮군요. 이것도 그냥 후려치는 거네. 그쵸. 오픈AI에서, 그러니까 챗GPT를 만든 오픈AI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를 받기 전에는 상황이 더 나빴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투자를 받고 좀 자기네도 경제적으로 상황이 괜찮아지면서 임금을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AI들이 받는 주목도에 비해서는 임금이 말도 안 되게 낮더라라는 게 그런 기사의 주요 내용이었거든요. 네. 아, 연관이 된다면 연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소개해드릴 강연도 또 언어에 관련된 강연이거든요. 이번 강연은 레라 보로디츠키 교수님의 How the Language Shapes How We Think 라는 강연이거든요. 이걸 직역을 하면 어떻게 언어가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교수님은 UCSD에서 인지과학 교수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영향을 준다. 그쵸. 그래서 이 강연은 2018년도에 있었던 건데 주제는 이제 제목이랑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가라는 주제였고 내용을 요약을 하면 지대한 영향을 주더라. 그리고 지대한 영향을 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은 하지만 그동안은 증거들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많은 실험적 과학적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또 몇 가지 재미있는 예제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증거들도 찾을 수 있다. 증거들이 많이 발견됐다. 어떤 예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예제는 호주 원주민 이야기거든요. 호주에 구구 이미트르라는 원주민이 있대요. 호주에는 원주민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 원주민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렇게 저희가 방향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아예 없대요. 그렇다고 해서 방향을 나타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은 절대적인 방위, 동서남북을 사용해서 항상 방향을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저희 같으면 밥 먹다가 거기 있는 그 소금 좀 나한테 줘. 거기 네 앞에 있는 소금 좀 줄래? 라고 얘기를 하겠죠, 보통. 그쵸? 왼쪽이면 오른쪽. 네, 근데 이 구구 이미티르 원주민은 네 서쪽에 있는 소금 좀 줄래? 라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쪽을 어떻게 알지? 밥 먹다가? 그쵸? 그 얘기도 뒤에서 할 테지만 사실 위아래 위아래 오른쪽 왼쪽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무슨 큰 차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을 동서라고 할 때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 동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어, 방위를 사용하는 거니까 사실 좀 다르거든요. 또 다른 실험이 있었는데 그 실험에서는 이 동서남북만을 사용하는 언어가 생각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연에서 소개가 됐었는데 이 실험에서는 실내에다가 사람들을 모아두고서 특정 방 위를 가리키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면 자 당신이 여기 있을 때 남서쪽이 어딘가요? 그럼 남서쪽을 가리키는 그리고 맞게 가리키면 이제 그 사람이 그걸 통과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실내에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하라고 하면 많이 실패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구구 이미티르 원주민이었던 5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어떤 방위를 가리키든 어떤 방위를 가리키라고 하든 정확하게 가리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방향을 방위로 생각해야 되니까 언제 어디서든 그 방위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너무 신기하네.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해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서 동서남북을 찾을 수도 있을 텐데, 왜냐면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을 지니까 시간대별로 이제 보면서 할 텐데, 어떻게 근데 그 실내에서
어떻게 그걸 한 번에 찍어낼 수 있지? 너무 신기하네요. 그렇죠. 저도 이 얘기 듣고 진짜 신기해서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외에서는 왜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시계랑 해 방향 가지고 동서남북 찾는 그런 거 있다고 하는데 아, 네. 그런데 재밌네요. 또 다른 얘기 없습니까? 아, 또 다른 강연에서 소개됐던 다른 예제는 그 독일어와 스페인어를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유럽 언어들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어, 유럽 언어에는 어떤 명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보통 나눠져 있는데 강을 건너는 다리, bridge를 독일에서는 여성 명사고 스페인어에서는 남성 명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다리 사진을 보여주고 멋진 다리 사진을 보여주고 그 다리를 묘사를 해보라고 하면 독일어에서는 주로 아름답다, 예쁘다 이렇게 여성을 묘사하는 형용사를 사용을 하고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힘차다, 강인하다처럼 주로 남성을 묘사하는 형용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서로 얘기를 해보면 웃기겠네요. 왜 저 멋있는 거를 얘는 예쁘다고 표현하지? 이럴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쁜 거를 왜 멋있다고 하지? 이상한 애네? 이렇게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또 저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국어에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왜 쟤네는 저러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음, 신기하네. 네. 그래서 이 강연도 직접 보시면 유익하고 재밌거든요. 두 강연 모두 유튜브에도 있고 하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좀 슬슬 마칠 때가 됐죠. 네, 그렇네요. 그루지아로 떠난 얘기를 하려 했는데 그루지아는 발만 담궜네요. 저 이제 그루지아에 도착해서 집사가 됐던 얘기까지만 들었던 것 같은데 다음 화에는 꼭 이제 그루지아의 맛있는 음식들 또 재밌는 여행 경험담들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그 언어가 인간의 생각과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혹시 재밌으셨다면 어디서 듣고 계시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 안녕.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